부상자의 운명은 가장 처음 드레싱을 시행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니콜라스 센의 말인데요. 응급 상황에서 정말 첫 대응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첫 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보내주신 이 병원 전 외상처치 PHTM 자료를 보면서요. 생명을 구하는 핵심 원칙들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외상처치라는 게요. 단순히 기술적인 것 이상이죠. 역사를 보면 고대 이집트 때부터 기록이 있고.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 네. 나폴레옹 시대 랄레군에 간 이야기도 유명하고 또 현대 응급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닦은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그 제임스 스타이너 박사 경험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사고 겪으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본인이 직접 사고를 겪고 나서 이 응급의료 체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좀 더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게 ATLS식 개발로 이어졌고요. 한국도 사실 성수대교 붕괴나 그런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응급의료 시스템이나 응급구조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정말 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 골든아워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졌죠. 골든아워, 사고 나고 1시간. 이 안에 외상센터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핵심은 그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내부 출혈. 이건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밖에서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외상센터로 가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골든아워는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처치랑 병원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그 현장 처치의 핵심 보내주신 자료에도 강조된 XABCDE 접근법 이걸 좀 자세히 볼까요? 이게 그냥 순서가 아니라면서요. 네, 단순한 순서라기보다는 뭐랄까 가장 생명에 위협적인 것부터 순서대로 해결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종의 우선순위 같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X, 대량 출혈 관리. 네, exsanguination, 이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처치해야 합니다. 막 옷이나 바닥을 적시는 심한 출혈, 아니면 팔다리 절단 같은 거요. 어우,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대퇴동맥 있잖아요. 허벅지 쪽. 거기가 파열되면 정말 3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겁니다. 3분이요? 와, 진짜 아찔하네요. 그럼 지혈이 무조건 최우선이겠군요. 그렇죠. 일단 직접 압박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엔 지혈거즈로 상처 부위를 꽉 채우는 패킹 방법도 있고 압박 붕대도 사용하고요. 지혈 때는요? 그건 좀 최후의 수단인가요? 네, 지혈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지만 필요할 땐 과감하게 써야 합니다. 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쇼크 오기 전에 지혈대를 쓰면 생존율이 96%인데 96%요? 거의 다 사는 거네요. 네, 근데 쇼크가 온 후에 쓰면 4%로 똑 떨어져요. 와, 그 타이밍이 정말 결정적이네요. 그만큼 빠른 판단이랑 적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대량 출혈을 관리했다면 그 다음은 A입니다. 에어웨이, 기도 확보랑 경추보호. 숨길 확보? 이것도 출혈만큼 급하겠네요. 숨 못 쉬면 바로. 그렇죠. 몇 분 안에 뇌손상이 오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까요. 환자가 숨 쉬는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물질은 없는지, 기도가 막힐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턱을 들어 올리거나 밀어 올리는 그런 방법들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열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낙상이나 교통사고처럼 목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경추보호도 동시에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숨길을 열었으면 이제 제대로 숨 쉬는지 봐야겠죠. B. breathing. 호흡 평가네요. 맞아요. 그냥 숨 쉬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겹게 쉬는지, 가슴 움직임이 양쪽이 똑같은지, 숨소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이런 걸 다 봐야 해요. 정상호흡은 오히려 눈에 잘 안 띈다고 하셨던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힘들어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긴장성 기운 같은 거, 폐에 공기가 차서 막 심장을 누르는. 그거 정말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서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가슴에 바늘을 찔러서 공기를 빼주는 응급처치도 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산소 포화도 94% 이상 유지하도록 산소를 주고 필요하면 인공호흡도 돕고요. A, B, C. 일단 급한 불 껐으면 다음은 C. circulation, 순환 평가군요. 외상 환자는 대부분 피를 많이 흘려서 쇼크가 온다고 보고 네, 저혈량성 쇼크로 일단 간주하고 접근합니다. 맥박이 빠르고 약한지,
피부가 창백하고 축축한지 이런 걸 보고요. 아까 봤던 외부 출혈 말고 혹시 다른 데서 또 피가 나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출혈 가능성도 계속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가슴 안쪽, 배 안쪽, 골반, 그리고 넓적다리뼈, 대퇴골 굴절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는 잘 몰라도 안에서 엄청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대퇴골 하나만 부러져도 한 1~2리터에서 2리터까지 피가 고일 수 있거든요. 와, 1~2리터요. 그게 다 몸 안에 고인다는 거잖아요. 정말 무섭네요. 그럼 이때 수액 주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혈압 올리려고 네, 일단 정맥류를 잡아서 수액, 보통 크리스탈로이드라는 걸 주는데요. 이게 혈압 유지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한계가 뭐냐면 뭔가요? 이 수액은 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고 혈액 응고에도 직접적인 도움은 못 줘요. 아, 그냥 부피만 채워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출혈이 아주 심할 때는 사고 나고 3시간 안에 트레넥삼산, TXA라고 하는 지혈 보조 약물을 주는 걸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TXA, 기억해둬야겠네요. 다음은 D네요. Disability, 신경학적 상태평가. 네. 환자 의식 수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는 불러서 대답하는지 보는 AVPU 방법도 있고 좀 더 자세히는 GCS 척도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공 크기랑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꼭 봐야 합니다. 동공 반응이 달라지면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인가요? 네, 뇌 손상이나 아니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죠. 물론 뇌 손상을 의심하기 전에 저산소증이나 저혈당 같은 다른 원인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 E는 Exposure and Environment, 환자 노출이랑 환경 관리. 옷을 벗겨서 다른 상처는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맞아요. 숨겨진 손상을 찾으려면 옷을 제거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저체온증 예방입니다. 아, 체온 떨어지는 거. 네, 몸이 차가워지면 피도 잘 안 먹고 세포 기능도 떨어져서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은 옷은 빨리 벗기고 마른 담요 같은 걸로 덮어서 꼭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네, 이 A, B, C, D, E 접근법으로 일단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차 평가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면요. 뭐 활력 징후 다시 재보고 환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오일 쭉 들어보니까 병원 전 외상 처치는 결국 이 X, A, B, C, D, E라는 체계적인 접근이 핵심이네요.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위험한 것부터 해결하고 골든아워 안에 외상센터로 빨리 옮기는 것. 정확합니다. 이 초기 대응이 정말 환자의 생존과 그 이후의 회복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원칙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만약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라면 이 X, A, B, C, D, E 원칙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떠올리고 행동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